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 26세 직장인 김지은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꼭 와야겠어. 엄마의 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왜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준비 중인데. 할머니가 치매래. 지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80세 할머니 박수님은 지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쁠 때 지은을 키워준 것도, 대학 등록금을 몰래 지원해준 것도 할머니였다. 어떻게? 갑자기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중기래. 이미 꽤 진행됐다고. 지은이를 계속 찾고 있어. 지은은 급히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향했다. 3시간의 KTX 여행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다. 부산 영도구의 오래된 주택가. 할머니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누구세요? 우리 지은이는 언제 와요?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손녀. 지은이요? 지은이는 아직 어린데. 당신은 누구세요? 할머니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은을 20년 전의 어린 손녀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밑에 숨겨진 낡은 일기장이었다. 2024년 10월 1일 지은이가 요즘 전화를 안 한다. 바쁜가 보다. 나는 자꾸 깜빡깜빡한다. 2024년 10월 15일 지은이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는데 길을 잃었다. 무서웠다. 2024년 11월 3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다. 나는 멀쩡한데 왜 병이라고 하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은이가 나를 잊기 전에 내가 먼저 지은이를 잊을 것 같다. 무서워.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숨겨진 비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가 예전에 즐겨 다니던 영도 복례 시장이었다. 할머니, 여기 기억나세요? 저 어릴 때 여기서 호떡 사주셨잖아요. 호떡? 아, 맞다. 지은이가 호떡을 좋아했지. 그런데 지은이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여전히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한 약국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 여기 가야겠어. 할머니, 왜요? 지은이 약 챙겨야지. 약국 아저씨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다. 어머, 스님 할머니. 오늘도 손녀분 약 가져가시는 거죠? 지은은 의아했다. 자신은 아픈 곳이 없는데 무슨 약을 말하는 것일까? 할머니는 비타민과 영양제 몇 박스를 샀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니까 이거라도 챙겨줘야지. 집에 돌아와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지은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지은의 이름이 적힌 선물 상자들이 20개도 넘게 쌓여 있었다. 모두 포장된 채로. 이게 뭐예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할머니가 3년 전부터 매달 내 선물을 사서 모아뒀어. 내가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한 번에 다 주려고 하시더라. 지은은 상자 하나를 열어봤다. 지은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할머니의 한 달 용돈보다 비쌌다. 다른 상자들에는 화장품, 옷, 액세서리, 책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지은의 취향을 정확히 맞춘 것들이었다. 그리고 각 상자마다 쪽지가 하나씩 들어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예뻐서 샀어. 이거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지은이 냄새 날까봐 향수 샀어. 할머니는 치매가 오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손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봤다.
2024년 8월 20일 지은이 생일 선물로 가방을 샀다. 예쁘다. 빨리 주고 싶다. 2024년 9월 10일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전화해서 울었다. 영양제를 사줘야겠다. 2024년 9월 25일 길에서 지은이를 봤는데 인사를 안 했다. 나를 몰랐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마지막 문장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할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매 증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시간과의 경주.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은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가 말렸지만 지은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완전히 잊기 전에. 그날부터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매일을 보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할머니의 기억은 정말 신기했다. 최근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2030년 전 일은 생생히 기억했다. 지은이가 5살 때 밤에 무서워서 울었지. 그때 내가 동화책을 읽어줬어. 지은이가 중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를 나한테만 했지. 박민수라는 아이였어. 지은도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들을 할머니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은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할머니에게 자신을 어린 지은으로 소개한 것이다.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커서 그래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할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비로소 지은을 알아본 것이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지은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요리하고 옛날 사진을 보고 추억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계속 진행되었다. 어느 날은 지은을 자신의 딸로 착각했고 또 어느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놀라는 날이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지? 할머니가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의사는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3개월. 길어봐야 6개월 정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특별한 문장을 발견했다.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주고 싶어 했던 것일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지은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더 앞부분에서 힌트를 발견했다. 2024년 7월 15일 지은이 어릴 때 약속한 것을 지켜야겠다. 잊으면 안 돼. 2024년 8월 3일 재료를 사러 가야겠다. 지은이가 좋아했던 그 맛. 2024년 8월 10일 손이 떨려서 잘 안 된다. 연습해야겠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할머니, 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뭔가 약속받은 거 있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다. 아, 케이크. 케이크요? 지은이가 7살 때 생일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지. 그때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지은은 그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부모님이 출장으로 없던 생일에 할머니와 둘이서 보낸 날이었다. 할머니, 생일 케이크 사주세요. 우리 지은이 미안해. 할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대신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로.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케이크를 만들 줄 몰랐다. 대신 호떡에 촛불을 꽂아줬던 기억이 났다. 할머니, 설마 그 약속을 아직도? 약속은 지켜야지.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빚진 게 있어. 그날부터 할머니는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레시피를 기억하지 못했다. 밀가루와 설탕을 섞어야 하는지, 계란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 계속 헷갈렸다.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케이크가 아니라 딱딱한 빵이 나왔다. 두 번째는 너무 달았고, 세 번째는 타버렸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이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해. 지은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혼자 하겠다고 고집했다. 이건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해줘야 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는 케이크 만들기를 시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도전했다. 그런데 점점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어떤 날은 지은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케이크 만드는 것만은 기억했다. 누군가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을 잊어버려도 케이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만은 남아있었다. 마지막 케이크. 12월 24일 지은의 생일이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아침부터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지은이? 지은이는 어린아이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오후 3시경 할머니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케이크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누군가의 생일. 할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다. 정확히 누구의 생일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 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를 체에 내렸다. 설탕을 재고 계란을 풀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멍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럴 때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도왔다. 케이크 만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아, 맞다. 케이크. 누군가를 위해서. 3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드디어 케이크가 완성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좀 기울어져 있고 크림도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케이크였다. 할머니는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다. 이제 누가 와야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 할머니. 지은이 할머니 앞에 앉았다. 저 지은이에요. 할머니 손녀. 할머니는 지은을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20년 전에 약속했었지? 케이크 만들어주겠다고. 네, 할머니. 기억해요. 미안해. 이제서야. 늦었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늦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할머니와 지은은 함께 촛불을 불었다. 그것이 할머니가 지은을 또렷하게 알아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사라져가는 기억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할머니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더 이상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때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케이크를 만들던 날의 기억만큼은 어렴풋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와 케이크를 함께 먹었는데 누구였지?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지은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 제가 5살 때 미아가 된 적 있잖아요. 할머니가 동네를 다 뒤져서 찾아주셨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갑자기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 좋은 사람이네요. 목소리가 따뜻해요. 지은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따뜻함은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마지막 장을 발견했다. 아주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가 지은이를 잊어도 사랑은 잊지 않을 거야.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으니까. 지은은 그 문장을 보고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안에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 증거가 바로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마지막 선물들. 1월이 되면서 할머니의 몸도 많이 약해졌다. 하루 종일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은은 할머니가 모아둔 선물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각 상자마다 들어있던 쪽지들을 읽으며 지은은 할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은이가 추워할까봐 따뜻한 옷 샀어. 지은이가 예뻐 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지은이 공부하라고 좋은 책. 20개가 넘는 상자 중에 가장 마지막 상자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였다.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너를 잊어도 슬퍼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랑들이 너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너의 마음속 할머니는 영원히 살 거야.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해. 평생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할머니가.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치매에 걸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깐 깨어났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편지를. 누구에게? 저에게요. 할머니가 저에게 쓴 편지. 그래요. 좋은 분에게. 편지를 썼나 보네요. 할머니는 다시 잠들었다. 그 얼굴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 영원한 사랑. 1월 15일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머니가 살던 동네 사람들, 단골 가게 사장들, 그리고 할머니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수님이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지. 지은이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지은은 마지막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할머니의 베개 밑에서 또 다른 일기장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쓴 것이었다. 2024년 5월 1일 마이너스 지은이가 요즘 바빠서 전화를 잘 못한다. 젊은 애가 고생이 많다. 2024년 5월 10일 마이너스 오늘 지은이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2024년 6월 3일 의사한테 갔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치매일까봐 무서워. 2024년 6월 15일 마이너스 확실해졌다. 치매다. 지은이한테 말하면 걱정할 거야. 혼자 준비해야겠다. 2024년 6월 20일 마이너스 지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해두자. 시간이 얼마 없다.
2024년 7월 1일 선물들을 사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2024년 7월 10일 편지를 써두었다. 내가 지은이를 잊어도 읽을 수 있게. 2024년 7월 20일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20년 전 약속을 지켜야지. 지은은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24년 8월 1일 지은이에게 마지막 편지. 내 사랑하는 손녀야, 이 글을 쓰는 지금 할머니의 머리는 아직 멀쩡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겨둔다. 할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너의 웃는 모습을 볼 때였어. 너의 첫걸음, 첫마디, 첫 번째 생일. 모든 순간이 할머니에게는 기적 같았지. 이제 할머니가 그 기억들을 잃어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진짜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음 깊은 곳에,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 내가 너를 잊어도 내 영혼은 너를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너의 마음속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할머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이거야. 사람은 죽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 말고 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지은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니. 3개월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3개월의 기억은 평생 가져갈 보물이 되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집을 그대로 보존했다. 그리고 매년 할머니 생일과 기일에는 부산을 찾아와 할머니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만들어 성묘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할머니 못지않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특히 치매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저도 할머니가 치매셨는데 이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요. 위로가 되네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케이크 이야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1년 후 지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한 가족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저희 할머니도 손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은 그 가족을 직접 만나 도움을 줬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마지막 편지를 썼고, 어떤 할머니는 딸을 위해 마지막 요리를 만들었다. 지은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다. 그리고 매번 영상 마지막에는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2년 후 지은은 할머니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서. 결혼식 케이크는 지은이 직접 만들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케이크를 자를 때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할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할머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할머니,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는 세상에 나누어 주고 있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사랑해,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영원히.
꿈에서 깬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5년 후 에필로그. 지은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수님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수님이가 5살이 되던 해, 지은은 아이에게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님아, 너의 이름은 정말 특별한 할머니 이름이야. 어떤 할머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셔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시는 할머니야. 수님이는 할머니의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지은은 기꺼이 가르쳐 줬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웃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3대 4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